인간관계를 소모 대신 회복으로 전환하는 지혜. 안녕하세요. 한국개선협회 채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동물로 규정되며 인간관계가 성공의 전부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심각하게 지쳐가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인간관계 단절을 고립이 아닌 전략적 선택으로 간주합니다. 이들이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감정이 아닌 가치와 에너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관계를 맺는 목적이 소모가 아닌 회복에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인간관계의 핵심 포인트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100세 시대에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로 삶을 주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인생 교육입니다. 인간관계를 다 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4가지 핵심 특징을 심리학적, 에너지적 관점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을 통해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는 모든 독소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징 1. 관계를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에너지 소모에 중점을 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가? 와 같은 감정적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다 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의 기준을 에너지 관리에 둡니다. 일관계의 에너지 잔고 측정 시스템. 이들은 관계를 에너지 통장으로 봅니다. 모든 만남과 대화가 끝난 후 자신의 에너지 잔고를 냉철하게 측정합니다. 소모 관계. 만남 후 극심한 피로감, 부정적 감정, 자존감 하락, 왠지 모를 죄책감 등이 남는 관계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적 노동을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만 토로하며 당신의 위로와 조언을 요구하지만 정작 당신의 고민에는 관심 없는 친구가 소모 관계입니다. 회복 관계, 만남 후 활력, 긍정적인 통찰, 새로운 아이디어, 정서적 안정감이 채워지는 관계입니다. 이들은 상호 존중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나면 서로의 발전을 격려하고 구체적인 지식과 영감을 공유하는 멘토나 동료가 회복 관계입니다. 이 감정적 부채를 만드는 관계 거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재정적 부채를 극도로 경계하듯 이들은 감정적 부채를 만드는 관계를 피합니다. 감정적 부채란 상대방의 불만, 불안, 분노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의무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정서적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려 합니다. 관계의 고수들은 이 흡혈귀를 발견하는 즉시 단호하게 거리를 둡니다. 관계를 끊을 때도 감정적으로 격분하기보다 당신과의 관계가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와 같이 개인의 에너지 관리 문제로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3.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 거부.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지만 자신이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공감과 문제 해결 책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 하지만 저는 당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드릴 책임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을 지킴. 이러한 에너지 기반의 관계 관리는 자신의 정신적 자원을 보호하고 이 자원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목표에 투자하는 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특징 2.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소모가 아닌 회복시킨다. 의도적 고립의 힘.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나 외로움으로 인식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다 끊고도 잘 사는 사람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생산적이고 필수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1. 지적 고립을 통한 통찰력 극대화.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생각의 잡음에서 벗어나 깊은 통찰을 얻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차단하고 이 에너지를 독서, 명상, 복잡한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합니다. 이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여전히 생각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그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고립 속에서 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 욕구,
목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신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수정합니다. 이 정서적 경계의 강화,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통해 정서적 경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율성 확립, 이들은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인정이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관계 중독에서 벗어나 정서적 자립 상태를 만듭니다.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 외부의 자극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부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극대화하여 일상생활의 작은 관계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삶고립이 아닌 의도적 솔로 플레이. 이들에게 혼자 있음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전략적인 솔로 플레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가장 효율적일 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자신의 배터리를 100% 충전해야만 비로소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징 3. 관계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산다. 목표의 절대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관계의 만족도를 자신의 삶의 척도로 삼지만 이들은 자신이 정한 가치와 목표의 달성 여부를 삶의 유일한 척도로 삼습니다. 일관계를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인식. 관계 중심의 삶은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으로 귀결되어 결국 자신의 목표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치 중심의 삶은 나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 관계가 기여하는가? 라는 실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3에서 5가지 가치의 성장, 재정적 자유, 건강, 창의성 등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나 기존 관계를 유지할 때 이 관계가 자신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는지 아니면 확장시키는지에 따라 관계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재정적 자유가 핵심 가치라면 사치와 낭비를 부추기는 모임이나 재테크에 관심 없는 친구와의 만남은 줄이고 투자나 사업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2. 사회적 기대로부터의 해방.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치에 갇혀 삽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보내야 한다. 경조사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등 이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타인에게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가치 중심의 자유.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의무보다 자신의 가치를 따르는데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 결과 시간과 자원을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일치성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즉, 자신의 가치와 외부 행동이 일치할 때 인간은 가장 높은 만족도와 안정감을 느낍니다. 3. 가치 공동체 구축. 이들은 수많은 인맥을 원하지 않고 가치 공동체를 구축합니다. 이는 서로의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소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감정적 위로보다 건설적인 피드백과 지식 공유가 주를 이룹니다. 이들은 함께 성장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소모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특징 4.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할 줄 알고 진짜 사람을 남긴다. 단호한 정리 기술. 인간관계를 다 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 정리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이들은 용서와 거리두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1. 불필요한 인연을 정의하고 삭제하는 알고리즘. 불필요한 인연이란 당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갉아먹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리 기준. 반복적인 신뢰 위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반복하는 관계. 일방적인 관계. 항상 당신만이 제공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 관계. 지속적인 부정성 주입. 만나면 불만, 비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여 당신의 기분을 망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삭제 기술. 감정적인 논쟁이나 격렬한 다툼 대신 점진적인 거리두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을 늦추며 만남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소멸시킵니다. 이 진짜 사람의 조건. 상호 존중과 선한 영향력.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한 후 남는 진짜 사람은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상호 존중. 당신의 시간, 가치관, 선택을 존중하며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구체적인 도움이나 지식을 제공합니다. 투명성 및 일관성,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감정 기복이 적어 관계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이들은 수백 명의 피상적인 인맥보다 소수의 깊고 질 높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이 소수의 관계는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며 그들의 성공을 배가시키는 인적 자본 역할을 합니다. 3. 용서와 단절의 분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관계를 지속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용서는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단절은 내 미래의 삶을 보호하고 나의 가치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정리는 자신의 삶을 타인의 드라마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주도하는 힘을 부여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계 중독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를 다 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4가지 핵심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관계를 감정이 아닌 에너지 소모로 판단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소모가 아닌 회복시킨다. 관계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산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진짜 사람을 남긴다. 이들의 지혜는 관계의 양을 추구하는 사회 통념을 깨고 관계의 질과 자기 주도성에 집중합니다. 100세 시대에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관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단호히 끊고 나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도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는 모든 독소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당신의 가치에 집중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